듣는 블로그 네 번째. 공허한 시선, 가와바타 야스나리 설국 리뷰. 소설 설국의 스포일러. 하늘에서 쏟아지는 눈을 가만히 바라보자면 눈을 바삐 움직여도 어느새 눈은 땅에 뭉쳐져 떨어지고 만다. 그 흔적을 쫓을 새도 없이 바닥이 되어 산더미같이 쌓여있는 눈은 있지만 내가 바라보던 그 눈송이는 없다. 하얗고 시린 눈의 감상이 피부에 내린다.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설국에서 눈은 여러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눈뿐만이 아니라 거울이나 은하수, 산 등 상징적인 의미를 내포한 대상물이 여러 등장하지만 눈이 가장 강렬한 이미지로 기능하는 까닭은 현경의 긴 터널을 빠져나오면 설국이었다 라는 첫 문장이 지배하는 소설의 분위기 때문일 것이다. 무섭게 고요하고 하얀 눈은 설국에서 각종 지표를 담당한다. 눈은 시마무라가 요코와 고마코를 만나게 한 기찻길의 폭설이 되기도 하고 1년이 지나 시마무라가 다시 마을에 돌아오는 계절의 순환을 알려주기도 하고 눈에 습기가 있어야 실이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그들이 입는 옷, 나아가 존재의 근원이 되기도 한다. 눈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눈을 바라볼 때의 공허함이다. 있어도 있는 것 같지 않고 사라진 듯한 눈은 불안정과 허무함의 감정을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리게 한다. 이로 인해 얼어붙은 마음을 가지게 된 시마무라는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드러내지 않고 설국에서 오래 지낸 두 여인 고마코와 요코 역시 게이샤라는 신분의 한계와 맞물려 감정 표현의 서툰 모습을 보여준다. 글의 시작에서 밝힌 나의 눈에 대한 감상이 주인공들의 그것과 같다고 단언할 수는 없겠으나 눈으로 뒤덮인 마을이 만들어낸 고요의 풍경은 가히 압도적인 이미지라고 할 수 있다. 고요함에 뒤따르는 엄숙함은 감정의 절제를 불러일으킨다. 등장인물들은 그러한 침묵에 점점 익숙해져 간다. 시마무라는 고마코에게 깊은 연정을 가지고 있지만 결코 표현하지 않는다. 오히려 다른 게이샤를 소개해달라 하며 유혹할 마음이 없다는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해댄다. 아내를 벗어나 다시 설국을 찾으면서도 그의 마음을 드러내는 법이 없다. 고마코는 술에 취해 시마무라를 향한 마음을 언뜻 내비치지만 이내 평정심을 되찾고 감정을 숨기는 것은 마찬가지다. 그녀는 자신과 인연이 깊은 유키오를 자꾸만 외면하고 도망치려 하고 그가 위독하다는 소식에도 끝내 임종을 보러 가지 않는다. 여기에는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나는 눈이라는 배경과 연관지었을 때 고마코는 그 누구보다도 유키오에게 많은 애정이 있었지만 되려 그것을 숨기느라 바빴다고 본다. 요코는 앞선 두 사람과 달리 감정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인물처럼 보인다. 그는 남동생을 향한 애정을 한껏 드러내어 보이며 시마무라가 어머니가 간호하는 줄 알았다고 이야기할 만큼 아픈 유키오를 지극정성으로 돌본다. 하지만 사랑의 연적 고마코의 존재는 어찌할 줄 몰라 남들이 시키는 대로 그녀에게 유키오의 소식을 전하곤 한다. 유키오의 죽음 이후에는 화재 사고에서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는데 사실 건물에서 몸을 던진 행위는 불길을 피하고자 함이었는지 생명을 끊으려는 목적이었는지 불분명하다. 요코는 감정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듯 하지만 오히려 그에 대해 아무런 결과를 내지 못한 채 상처만 받는 인물이다. 고마코와 요코는 남자를 유혹하는 게이샤인데 왜 감정 표현에 서툰 것일까? 소설에서 잠시 언급되는 여승들의 이야기를 떠올려보자. 눈이 많이 내리면 산 밖을 드나들기 힘든 여승을 두고 사람들은 겨우내 눈에 갇히겠군이라고 말한다. 종교에 귀의한 숭고한 여승은 게이샤의 드러냄과 매우 반대되는 속성을 지닌 것을 알 수 있다. 눈이 보호하는 여승과 달리 보호받지 못하는 게이샤.
원치 않았던 직업적 숙명을 잇고 싶은 욕구를 소극적인 감정 표현으로 달랬던 것은 아닌가 싶다. 시마무라와 고마코 그리고 요코는 눈에 둘러싸여 감정을 숨기고 공허한 시선만을 서로에게 보낸다. 고마코가 노래를 기대하며 수줍게 시마무라의 얼굴을 바라보았을 때 시마무라는 흠칫 움츠러들었다 라며 이어지는 서술은 어리숙한 어른들의 슬픔을 작은 몸동작에 담아낸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수십 년 전을 배경으로 한 이 작품은 대부분 관찰자적 입장을 취하는 서술 방식을 지니고 있다. 새 주인공이 공허한 응시만 계속 해왔던 것과 같이 훔쳐보기, 관음증적 시각을 내보인다. 빠져들어 책을 읽다 보면 이러한 시각은 어딘지 모르게 소름 끼칠 정도이지만 어쩌면 현대사회를 예견한 것은 아닐까 싶다. 대화가 없어지고 기술이 사람을 대신해 면대면 소통이 줄어드는 현대사회이다. 지금 시대에는 바로 그 바라보기가 최선의 소통법일 수 있다. 저마다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한 주인공들의 공허한 바라보기 방식이 현대인에게 가장 나은 방법일 뿐이라니. 이것이 소설을 벗어나 가장 큰 비극일 것이다.